지난 티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우가 주장했던 내용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가짜뉴스라는 거는 생명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번씩 차근차근 밟아줘야 합니다. 자, 강우가 이제 공수처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월 초였고요. 2020년. 거기서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죠. 이거를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경론이 벌어졌었는데, 자, 강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수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부 좀 하고 오지.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통령이 무슨 왕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직접 임명을 합니까? 임명 절차는 먼저 후보 추천 위원회가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야에서 추천한 각 2명이랑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런 식의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야가 섞여 있는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단 2명만 반대를 해도 후보로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거의 전원 합의체 수준의 7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추천을 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목을 합니다. 자, 지목이에요. 임명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지명된 1명이 인사청문회를 또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고위공직자 임명 체계 자체를 만만하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나마 후보 추천 위원회 중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죠.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또 통과를 해서 임명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 거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입법부인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 거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부에서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을 다 거치는 거죠. 검증이나 임명 절차를. 그렇게 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후보 추천 위원회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그리고 이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그러니까 박근혜 대법원장이라고 불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추천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박 성향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강우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조직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강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찰 말고도 대통령 밑에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에요. 검찰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당연히 이제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고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와,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도 공수처 자체도 빼고, 게다가 사법부도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사법부는 그 옆에 원칙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행정부와는 별개의 조직인 거예요.
자, 강우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18을 폭동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페미니스트 욕을 하면은 잡혀간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자, 제가 지난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 역사나 뭐 교육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그리고 뭐 이상한 찌라시 본 사람들이 위안부는 매춘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5.18을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이거는 공수처 여부를 떠나서 허위사실이에요. 5.18은 폭동, 5.18을 난이라고 그러지 왜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공식적으로. 어느 정권에서든. MB 시절이든, DJ 시절이든, 상관없이. 자, 그리고 뭐, 페미니스트는 전부 개돼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공수처랑 상관없이, 이거 자체가 모욕죄에 해당하잖아요. 명예훼손이나. 사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모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욕이기 때문에, 욕설이기 때문에, 비하 발언이기 때문에 폄하 발언이잖아요. 뭐 잘못한 얘기를 뻔뻔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얘 때렸는데 내가 잡혀가. 나 억울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작년 2019년 9월에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 이제 청년 유튜버 자격으로 출연을 합니다. 거기서 그 헬마우스한테 아주 단단하게 뚝배기가 깨진 성재준 원장이랑 같이 황교안 당시 대표랑 이제 만나기도 했고요. 여기는 또 이제 강우는 윤서인 사단에 속해 있죠. 윤서인, 뭐 지식의 칼, 리석, 팽맨, 뭐 윽튜브 뭐 이런 애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랑도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규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광화문 이렇게 나오면은 환호받는 그 할아버지가 있는 펜앤드마이크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자, 뭐 공수처를 다룬 이 강우의 영상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를 종종 범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상에서는 이제 국내 총생산 이제 GDP잖아요. 이거를 GOP라고 막 계속 말했습니다. 자막도 GOP라고 써놨어. GOP 그 군대에서 북한이랑 대치하고 있는 그 포스트잖아요. 아유 진짜. 자, 어쨌거나 이 강우의 완벽한 이 가짜뉴스 영상은, 이 공수처 영상은 결국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하도 이제 두드려 맞아가지고 삭제가 됐고, 강우가 또 어떤 인간이냐면은, 이제 작년 10월에 중앙일보 페이스북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댓글로 이제 말 그대로 욕을 썼어요. 뭐, 삐 얘기가 계속 나오죠. 비하 발언, 뭐, 혐오 표현, 뭐, 그리고, 저거 니 애끼냐? 참 불쌍하다. 나중에 친구들이 니 애묵이라 놀려도 반박을 못하네. 라고 조롱을 합니다. 니 엠 흑은, 니 엄마 흑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강우가 조롱하고 비하한 사람의 아이가 이제 혼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제 흑인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또 이제 그 혼혈로 태어난 거죠. 그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베시죠. 자, 이런 그 있을 강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뭐라고 홍보하냐면은 가식 없이 품격 있는 사람들만 구독하는 채널이라고 자기 그 채널 배너에다가 써놨어요. 가식이 없는 건 모르겠는데, 가식이 없다? 가식이 없다. 일단은 팩트는 없고요. 품격이 없습니다. 품격이 있다고 했는데 품격이 없고 저질이야. 되게 내가 너무 심한 말은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 정도까지 하는데,
뭐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유튜브 생태계가 좀 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이상 안 나타나게. 이 선동가들은 좀 그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정치적, 뭐 종교적 선동가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약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좀 자기 영향력을 펼칠 수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